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리병원 불씨 꺼트리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리병원 관련 이슈는 여기 팡팡 뉴스에서도 자주 다뤘던 소재이기도 한데요. 최근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내에 307조부터 제313조까지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인 307조와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에 관한 특례인 308조를 폐지하는 겁니다. 네,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관련 이슈가 10여 년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리병원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영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기업들은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모으고 또 이걸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남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또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영리병원 역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서 병원을 운영하고 이걸 통해 벌어들인 수익 일부는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익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재투자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의료법상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병원을 열려면 의료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를 받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을 통해 얻어들인 수익을 외부로 유출하지도 못하고요. 그 수익은 직원의 급여나 그리고 연구비, 의료시설 재투자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영리병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선 영리병원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병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직결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둘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05년에 과잉 의료 행위와 또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게 헌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네, 바로 제주특별법 제307조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307조 1항을 보면 의료법 제33조 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법 33조 2항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규정한 그 주체가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라면 도지사의 허가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의 녹지그룹은 의료법인이 아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조항 때문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또 실제로 지금 논란 중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헌재에서 영리병원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런 조항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의료법과도 배치되는 이런 말씀하신 그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투자 유치의 활성화 때문인데요. 지금의 제주특별법은 지난 200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이름 자체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2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러니까 JDC가 설립이 되면서 제주도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그 매개 역할을 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307조가 영리병원의 불씨, 그러니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던 건데요. 위성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걸 삭제하는 개정안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형 지정제 배제 조항과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 의료 특례도 삭제를 했고요. 삭제된 것 말고도 또 추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단순히 의료 발전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발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성공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가 나온 날 그 10년이 넘도록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를 해왔던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은 지난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에서 약 6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도민의 염원 실현이자 코로나19 의료 재난 속에서 의료 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근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수년째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이번 특별법 개정안으로 영리병원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주 땅 지키기 30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 제주 참여환경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체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91년 9월 7일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를 기치로 창립했는데요. 방금 앞서 이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전신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 반대를 위해 결성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철폐와 민주화 실천 범도민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범도민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됐습니다. 네, 30년 동안 꾸준히 개발 반대 목소리를 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했던 운동들을 살펴보면 외지인 토지 소유 실태 공개 운동, 그리고 송전탑 건설 반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제주 오름 보호 운동, 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운동,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반대 등 지난 30년간 제주 지역의 개발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제주 참여환경연대의 전신인 범도민회가 결성할 당시에 그 선언문 일부를 이 시간 통해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의 제주 사회 현황과 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공동으로 이어가는 세계이어야 하며 대등하게 세워가는 역사이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를 강구하기 때문에 보다 당당한 내일의 역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반민주적, 반도적인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이거 요약하면 아마 제주도민이 주체로 제주 역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난 30년의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주년을 맞이한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